으로 들어가서 본 내용 언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엔진 구조학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엔진의 개요입니다. 이런 교재는 30페이지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개요에서 자, 연료를 자, 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뭐를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연료 쓰잖아요. 연료 쓰고 공기 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연료를 태우는 거죠. 태우면서 뭐 열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폭발하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할 때 그 폭발된 열 에너지에서 폭발된 그 폭발력으로 어떻게 한다? 동력, 기계적, 즉 피스톤을 움직인다든지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야지만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게 이제 엔진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에 의하여 즉 뭐를 열 에너지, 연료를 태웠으니까 열 에너지를 뭘로 기계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쓸 수 있어야지만 그걸 뭐라고 한다? 엔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엔진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데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소예요. 연소. 어디서? 안에서 연소시킬래? 밖에서 연소시킬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가 일어나는 주체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거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엔진 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울 포커스는 뭐야? 이 내연기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메인은 아니지만 어떤 엔진이 있는지 외연기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연기관에는 뭐가 있는데 외연기관, 밖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연소를 일으키는 거야. 자, 밖에서 연소를 일으켜. 태워가지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대표적인 게 증기. 증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열을 가하는 겁니다. 밖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엔진은 여기 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 물이 끓으면 이제 증기가 나오게 되죠. 이 증기의 압력을 통해서 기계적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피스톤을 왕복시킨다든지 아니면 터빈이라고 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연소는 어디서 난다? 엔진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기관에는 대부분 다 증기자가 많이 붙어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연소를 해서 물을 증기화시켜서 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내연기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의 분류입니다.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하죠. 엔진의 분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엔진의 위치와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야? 엔진이 어디 있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중에서 제일부터 먼저 할 거 뭐야? 앞에 엔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전자죠, 앞전자.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구동하는 방식인데 앞에 엔진이 있고 어느 쪽이 앞쪽에 있는 바퀴 륜자가 구동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앞에 엔진 있고 프론트 휠 드라이브, 앞바퀴가 구른다의 앞 글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 F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야? F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뭐다? FR이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얘는 뭐겠어요?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라고 해서 뒷바퀴가 구르는 형식의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RR.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언급해보세요. 뭐예요? 엔진 위치가 어디 있다? 리어.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바퀴가 구른다? 리어. 뒷바퀴가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RR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온 게 뭐다? 4WD. 포휠 드라이브예요. 네 바퀴가 다 구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형식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배우고 나서 서로를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FF 방식인데, 자, FF 방식 하기 전에 플래시를 보면서 대충 FF와 FR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먼저 크게 비교를 해보죠. 자, 요겁니다. 자, 이게 지금 FR입니다. FR 먼저 보고 FF 보면 비교하기가 좋을 거니까. 자, FR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엔진이 앞
앞쪽에 있고 뒷바퀴가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뒷바퀴가 구동한다.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FF, FR, RR. 예,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을 보고요. 우리 입장에 여러분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을 막 보면서 저 차량은 엔진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혹은 뭐 저 차량은 앞바퀴가 굴러, 저 차량은 뒷바퀴가 굴러, 혹은 네 바퀴가 다 굴러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왜 일반 차량을 보고 그 차량을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차량의 엔진의 위치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벌써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나다니면서 고장난 차량을 보신 경험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장난 차량이 고장이 났다라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다? 뭘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갓길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놓는다? 본닛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버스 고장난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버스가 고장났을 때는 어딜 연다? 차량 뒤를 열어놓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차가 고장이 났어. 화물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쭉 제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를 열어놓는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거고, 자동차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다? 엔진, 제일 중요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본닛 앞쪽에 있잖아. 승용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버스는 고장나면 어디를 열어놓는다? 뒤를 열어놓는다면서요. 그래서 버스는 어디에 있다? 엔진이 뒤에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화물차 보세요. 화물차. 이 화물차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진 여기인데 열었을 때 여기 안에 엔진 회색깔 보이십니까? 자, 얘가 엔진인데 엔진 위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과 뒤 어디? 앞에 위치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겠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승용차하고 화물차는요. 그죠? 자,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는 엔진이 어디 있다? 앞에 있겠네요. F자로 시작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버스는 뭐 R로 시작할 수 있겠네. 왜? 뒤에 엔진이 있으니까. 뭐 뒤에 하나 빈칸은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F와 FR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FF와 FR. 즉 뭐야? 둘 다 엔진 앞에 있어. 근데 어느 쪽으로? 뒤에 바퀴가 구르는 거를 앞바퀴를 굴릴래 아니면 뒷바퀴를 굴릴래, 요거 두 개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하기 가장 좋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다?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 무게중심. 무게중심 왜 중요한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화물차 예를 들어볼까요? 화물차. 자, 봐요. 이제 화물차인데, 화물차 우리 짐을 어디 실어요? 짐을 전부 다 뒤에다 싣죠. 맞죠? 여기 적재함이 뒤에 있으니까. 뒤에 막 짐을 실어가지고 뒤를 꽉 눌러놨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무게가 뒤쪽으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겠죠.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약간 앞바퀴가 들렸을 거야. 들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바퀴를 굴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데, 무게중심은 뒤에 가 있는데 앞바퀴가 구르면 살짝 떠있는 바퀴가 구르기 때문에 동력을 엔진에서 비싼 기름 떼가지고 동력 기껏 만들었는데 어떻게 굴렸을 때 앞바퀴가 구르게 되면 어떻게 미끄러질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뒤에 하중이 가 있을 때는 어느 바퀴가 하중이 가 있는 뒷바퀴 아래쪽을 굴려야지만 이 힘을 받아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는 뒤에 하중이 가 있으니까 어느 바퀴를 앞바퀴 굴리면 미끄러지니 슬립이 일어나니 어느 바퀴를 뒷바퀴를 굴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차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화물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지만 어느 바퀴를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왜? 무게중심, 짐 실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화물차는 무슨 방식이라 보면 돼? 애플